네, 금요일 미국 고용이 좀 이제 뭐 시장 예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환율도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합부 이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이번 주도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동향은 제가 보기엔 환율이 좀 박스권에 갇힌 양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미국 ISM 지수라든지 아니면 고용지표라든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박스권에 머물렀던 이유랑 네. 그리고 ISM 지수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무슨 지표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ISM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제 해당 지표들은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8월 수치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좀 미국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화요일 저녁에는 이제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47.2를 기록하면서 좀 7월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낮았어요. 이제 수치가 50 밑으로 내려가면 좀 경기가 위축되어 있음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47이었으니까 뭐 미국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좀 더 안 좋았다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지수는 거의 뭐 3% 이상 빠졌었고요. 맞아요. 그 다음날 이제 한국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좀 코스피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제조업 경기는 뭐 좀 안 좋았지만 다행히 서비스업 경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8월 수치가 51.5로 나오면서 좀 예상보다 높았고, 사실상 서비스 산업이 미국 경제 70% 이상을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뭐 이번 8월 수치를 통해서 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고용 지표 나왔었는데요. 뭐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했는데, 뭐 목요일에 나온 ADP 민간 고용도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했고, 특히 이제 수요일에 나온 이제 7월 구인 건수가 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자 수 한 명당 빈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 배율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7월 기준으로 1.07배까지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구인 배율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이제 주시하는 고용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수치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아마 연준도 9월에는 좀 금리를 내려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약하자면 미국 지표는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는 비교적 괜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사그라들었지만 고용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왔고 달러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든지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이런 경계 심리 때문에 매우 좁은 박스권에서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 지표는 안 좋게 나와서 달러 약세 연인이었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면서 달러 강세 요인을 부추겼고 이게 네. 박스권에 머물던 요인이었다라고 네, 맞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이벤트가 환율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주요국 물가 지표들이 나옵니다. 뭐 월요일에는 먼저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수요일이랑 목요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물가 지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 지표보다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있을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난 6월 회의 때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이번 9월 회의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2% 초반까지 낮아지기도 했고, 뭐 경기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ECB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봤을 때 이번 금리 인하 폭은 뭐 한 25bp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일부 기관에서는 50bp 인하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어서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도 상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다음 주 전망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 환율이 박스권에 머물렀던 이유가 고용지표를 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나 아니면 유럽 ECB 회의도 유로 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네. 점 중점적으로 네. 설명해 주시면서 다음 주 환율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 미국 고용이 좀 이제 뭐 시장 예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환율도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좀 25원까지는 내려갈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40원 위에서는 이제 고점 인식에 대한 달러 매도가 나오면서 상단도 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25원에서 1345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 주 유로 환율은 뭐 ECB의 통화 정책 결정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금리 인하 폭이 예상대로 25bp라면 환율도 한 70에서 80원대 좀 레인지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제 50bp라면 그만큼 유럽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도 7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65원에서 149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일본 쪽에서는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10원에서 940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